경북 동해안 저수율이 30%까지 떨어지면서 가뭄이 심각합니다. 수돗물까지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농경지 가뭄 해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도 담겼습니다. 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새로운 대체에너지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사립학교가 포항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이미 외국인 학교 설립이 수차례 무산된 적이 있어 설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율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원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관계 기관마다 물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전합니다.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시피 했던 기우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부디 이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모든 만물에 생기를 주시옵소서. 말라가는 논을 보다 못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 원수까지 농업용수로 내놓았습니다. 영천댐에서 포항 학야 정수장으로 가는 도수로에서 물을 뽑아 농수로에 퍼올립니다. 충분치는 않아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할 방침입니다. 오늘 참 예수정공사 이 물로 참 주니까 물살만 들어도 참 반갑습니다. 밭작물을 포기한 농민들은 그나마 벼논에라도 물이 들어가자 모처럼 주름을 펴니다. 충분하게 만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가지고 가뭄 해결에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포항의 저수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는 34%로 평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포항시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는 2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남은 물은 쓸 수가 없어 사실상 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는 긴급 예비비 2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준한다고 보고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또 하천을 굴착한다든지. 1993년에 버금가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8일 대잠동 폐철도 공원화 사업 현장에서 분출된 천연가스가 4개월 이상 지속되자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시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비용 10억 원과 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해 앞으로 5개월 동안 매장량과 경제성을 분석하기로 하고 오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장기간 가스 분출에 따른 주민 불안감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층 구조와 가스의 특성, 안전성, 자원량 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상북도 역점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국정운영 과제를 분야별로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경북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크게 3개 분류로 나눠집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분야별 487개 실천과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 그리고 지역공약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국정과제와 혁신과제는 경상북도 역점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치매 예방타운 등이 그런데 향후 국가 사업화 전망이 밝습니다. 지역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북 공약으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반영됐습니다. 김천 혁신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지진 원전 안전대책 강화 등 8개 사업과 대구 전북과의 상생사업으로 SOC 4개가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장 부지사 직속으로 국정과제 추진단을 구성해 발표된 국정과제를 분석해서 경상북도의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운영과제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 전략 프로젝트가 담길 예정입니다. 큰 그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이 정책화돼서 실행하는 각 정부 부처에 이제 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략을 구체화하고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된 만큼 경북의 새로운 미래 동력 만들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오늘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탈원전 정책도 담겼습니다. 신규 원전의 백지화는 물론이고 대체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다양한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국정 목표와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대 국정 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100대 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 지진 이후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 탈원전 정책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새롭게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 감축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이미 탈원전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산업을 규제 감독하는 원안위는 기존의 원전 전문가 위주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이 크게 변화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탈원전으로 부족해지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주요 산업기기의 에너지 최저 효율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입지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가 될 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탈핵을 강력히 요구했던 반핵 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또 고무적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원전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한 중단 없는 실행 계획들이 계속 수립이 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100대 과제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원전 제로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길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이 어른과 어린이들의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즐길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박수군 특별전으로 국민화가 박수군의 유화와 드로잉, 탁본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높이 82m 경주타워 전시관에 위치한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과 VR 알바트로스 체험은 머리 덮개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석굴암을 체험하고 우주를 누비는 ICT 활용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로봇 27대가 전시된 또봇 정크아트 뮤지엄과 4,500여 점에 이르는 화석들이 전시된 동양 최대 규모의 화석 박물관도 어린이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엑스포 측은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내년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알아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덕과 울진, 울릉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군수가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희진 영덕 군수는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재선에 나섭니다. 김성락 전 영덕군 기획감사실장과 김진덕 영덕 균형발전포럼 대표, 유학래 전 영덕농협조합장, 이강석 전 영덕군의회 의장, 장성욱 전 경상북도 감사관, 황승일 전 영덕군 강구면장, 황재철 경북도의원 등 여러 명이 영덕 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희진 현 군수의 재선을 막을 대항마로 누가 어느 시점에 부상할지가
영덕 군수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에서도 지난 8년간 울진군을 이끈 임광원 현 군수가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손병복 전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장용훈 경북도의원, 전창걸 전 경북도의원, 황이주 경북도의원이 울진 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 군수 선거는 임광원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에서는 최수일 현 군수가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김병수 전 울릉군의회 의장, 김현욱 전 울릉 부군수, 남한권 전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이 최 군수에게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군수 선거는 어느 후보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 울진, 울릉 지역은 유권자가 많지 않고 선거 때마다 박빙의 대결이 펼쳐진 만큼 현직 단체장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포항에 유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도우 리치 스쿨과 기본 협약을 맺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600억 원을 들여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면 외국인 우수 인력의 정주 여건이 좋아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인가와 공식적인 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포항에서 이미 수차례 외국인 학교 설립이 무산된 바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벤처기업이 지난 2011년 1,230개에서 올해 1,698개로 느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벤처기업 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구미가 392개로 가장 많고 경산 331개, 칠곡 201개, 경주, 영천, 포항 순이었습니다. 바른정당이 당 지도부 구성 후 처음으로 전국 민생행보에 나선 가운데 첫 일정으로 오늘부터 1박 2일간 대구 경북을 찾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오후 대구시 노인지회 회장단, 보훈단체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저녁에는 동성로와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서 바른 보수 알리기와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은 영천과 안동 등 경북에서 유림과 만나 대화하고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도 방문해 대구 경북에서의 당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지세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중립성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에너지정의 행동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고리 5,6호기의 연구 중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기업의 주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향후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부산, 경남과 울산 지역 젊은 층에 대한 가중치 적용과 철저한 정보 공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의 일방적 원전 홍보 중단과 중립선언 등을 촉구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과 관련해 한수원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는 오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 측은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사회 배임과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제기를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다음 달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도 중소기업 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관련 사업체에는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여행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는 고용노동부나 경상북도 선정업체 외에도 최근 석 달간 고용인원이 1년 전에 비해 5인 또는 10% 이상 늘어난 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역 산업 구조가 철강업에 편중돼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소기업 지원 금융 운용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